문 닫은 어린이집 등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시설들이 주민에 개방됩니다. 동아리 활동을 비롯해 다문화 가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동물병원이 부산에 들어섭니다. 그동안 타 지역 대형 전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했던 부울경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항만도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산항축제가 대규모 K컬처 축제부터 화려한 불꽃쇼까지 시민 참여형 관광축제로 펼쳐집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의 투표 열기가 높아 이전 선거와 비교해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올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을에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구는 비어있는 이런 어린이집을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시키고 있는데요. 용도를 찾지 못하는 공간이 더욱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노후주택이 밀집한 북구 구포동 실안골. 주민 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공부방, 어르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 오래된 경로당을 리모델링했습니다. 하지만 운영하던 단체가 없어지면서 3년 전부터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고 최근 6개월 동안은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북구는 이곳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단체들이 신청하면 프로그램실과 주방을 비롯해 컴퓨터와 영상시설까지 무료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마을에서 이제 공동체들이 좀 다수 지금 생겨난 상황이라서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제일 부족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상시 공간이 없다. 그럴 때 이제 저희 이런 공간은 또 무료로 개방해주고 갖추어진 시설들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북구 덕천동 덕천복지관에 들어서면 아기자기한 입구가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북적이던 어린이집이 3년째 비어 있습니다. 약 30년간 운영되던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2022년 문을 닫았습니다. 이곳 역시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용도 변경 등 행정 절차들이 마무리되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복지관은 특정 계층이 아닌 더욱 폭넓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럼 입구에서부터 환한 기운이 있어서 어르신들도 이제 나오셔서 함께 이용하시면 건강에도 좋으시고 서로 지역 주민들 간에 이제 정도 있고 윤기도 흐르는 이제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와 함께 덕천 도계공 아파트와 금곡동 주공 아파트에 폐원된 어린이집 4곳이 중년 재취업 상담실과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복지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동물병원이 부산에 들어섭니다. 그동안 반려동물의 중증 질병 치료를 위해 타 지역 대형 전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했던 부울경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남구의 대학동물병원이 들어섭니다. 경상국립대 동물병원은 13,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응급진료와 영상의학 등 진료시설과 학생들의 교육과 실습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의 1.6배로 전국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는 모두 48만여 가구로 시 전체의 30%에 해당됩니다. 대학동물병원 건립은 동명대가 부지를 기부 체납하고 경상국립대는 동물병원 건립과 운영을, 부산시는 행정 지원과 정책 개발을 맡습니다. 취창업과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대학 반려동물학과와 연계한 거점으로도 활용됩니다. 수도권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계속 유출이 되는 거죠. 부울경의 이제 동물 의료 서비스의 선진화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죠. 부산 시민이나 부울경 시민들이 좀 더 고급화된 이제 그 동물 의료 서비스를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반려동물이 중증 질환을 앓을 경우 타 지역 전문 의료기관을 알아봐야 했던 시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저희 강아지가 고관절 이형성증이 있는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이제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되면 부산 쪽에는 수술할 이제 선생님들이 아예 안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서울로 가서 거기에서 또 진료를 받아야 되고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부산의 이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 최초의 대학동물병원은 오는 10월에 첫 삽을 떠 202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시민 참여형 축제인 부산항축제가 올해로 18회째를 맞았습니다. 항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축제는 대규모 K컬처 축제부터 화려한 불꽃쇼까지 시민 참여형 관광축제로 펼쳐집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항 일대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입니다. 국제 여객터미널 야외 주차장이 대형 콘서트장으로 꾸며졌고 체험 부스까지 풍성합니다. 30일과 31일 열릴 올해로 18회를 맞은 부산항 축제. 마이케이 페스타와 연계한 K-팝 콘서트 등 한류 문화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축제 오프닝 세러머니를 시작으로 슈퍼주니어 DME, CN블루 등 K-팝 콘서트가 야외 무대를 뜨겁게 달굽니다. 밤에는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항구도시 부산의 매력을 한껏 드러냅니다. 축제 둘째 날인 31일엔 북항 친수공원 일대에서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K-팝 커버 댄스와 클래식 앤드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이 함께 펼쳐집니다. 또한 북항 친수공원 일원에서는 보트 투어와 거북선, 판옥선 등 우리 전통배 모형 만들기 체험이 열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합니다. 같은 날 국립해양박물관과 해양경찰서 부두 일원에서는 부산항 투어와 해경의 대형 함정 공개 행사 등도 진행됩니다. 부산시는 축제를 통해 항만도시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이 8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1945년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날입니다. 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희생해온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정신과 또 그들의 의미 담은 애국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광복회를 오늘 찾아왔습니다. 이종찬 회장님과 함께 광복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새 저 광복 80주년 행사들이 많잖아요. 여기저기 행사 참석하느라고 바쁩니다. 1960년대에 설립된 광복회, 실제 이 광복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금년이 광복 80주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복회의 일종의 생일날입니다. 그 이전엔 우리가 을사늑약에 의해서 외교권을 뺏겼고 또 1910년에 경술국치로 해서 나라가 주권을 일본에게 몽땅 뺏겼단 말이죠. 그것을 35년, 36년 만에 되찾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80주년을 지내고 나니까 그 감동했던 세대들은 다 가시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주역이신데 역시 글로 배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감동이 좀 많이 줄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 8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되돌아보고 그 감동했던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80주년 더 의미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이 과거사 청산관 같은 좀 민감한 소재들 때문에 역사인식에 대한 좀 소극적으로 다뤄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그래요. 보시나요? 좀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예, 이 광복의 이 감동 이것을 기억하기커녕 오히려 일제시대가 더 좋았다.
일본이 우리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요직에 전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다시 일진의 시대가 지금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학중앙연구원, 무슨 동북아 역사재단, 또 무슨 독립기념관 모두가 일제가 나쁠 게 뭐가 있냐 하는 이 얘기가 시작이 되고, 더군다나 뭐라고 그러냐면 일과 일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일본이 우리에게 많은 수탈을 했다, 또 많은 인권 침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거를 반일 종족이라고 평가하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동안에 80년 동안에 정말 민족의 정체성을 위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너무 이게 경제 발전에만 급급하고 그냥 달려온 것이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좀 공허한 점이 많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반성하게 됐습니다. 네. 회장님이 보시기에 이제 광복회가 이 혼탁한 지금 이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광복 정신을 조금 이어받아서 이 되새김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8.15를 딱 기점으로 해서 전전 일본과 전후 일본을 이렇게 혼동시키지 말자는 얘기예요. 전전 일본은 제국주의 일본이요, 폭력적인 일본이요, 우리를 못 살게 군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본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후 일본은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일본이요, 세계 평화를 기여하기 위한 일본이니까 전전 일본과 전후 일본을 자꾸 혼동시키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전전 일본과 전후 일본을 분명하게 갈라서 전전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면서 전후 일본은 평화로 가고 싶어하는 일본, 또 민주주의로 가고 싶어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우애 정신으로 그분들을 대하자. 한국과 일본 옷이 친하게 지내자 이거요. 또 우리를 많이 도와줬던 중국에 대해서 독립운동하면서 우리가 많이 도움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거에 중국과 우리가 얼마나 같이 항일 전선에서 같이 싸우지 않았느냐 해서 또 우애를 표시해주고, 이런 것이 80주년을 통해서 한번 다 정리해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예. 이제 자라나는 이제 우리 미래의 꿈이기도 하고요, 또 이 나라를 대표할 또 인물들이기도 하죠.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광복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광복회가 보시는 관점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저 학생들이 지금 이제 역사가 이제 뭐 필수 과목이 됐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대학 입시 때문에 저 역사 공부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것은 교과서에 있는 것만 가지고 역사를 배울 생각하지 말고 광범한 독서의 폭을 넓혀달라. 그리고 애국주의적 있었던 많은 분들의 자서전이라든가 회고록이라든가 그것을 좀 봐서 그분들이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스스로 이렇게 나와야지, 뭐 자꾸 강조하고 강요하고, 나는 이것은 죽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장님께 많은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올 한 해는 더더욱 바빠지실 한 해이기도 합니다. 네. 광복임을 널리 알려주시는데 또 여념없이 활동하실 텐데 네. 건강 챙기시면서 우리 네. 후손들에게도 광복임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이런 80주년을 기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80주년을 회고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광복 80주년을 뜻있게 맞이하면서 뜻있게 세우면은, 그 정신을 태우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여기서부터 또 한 단계 뛸 수 있는 그런 기본이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광복 회장님과 오늘 뜻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12.3 계엄 사태로 발생한 이번 조기 선거에 유권자들의 선택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투표소 현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부산은 206개 사전투표소가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00여 개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때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실행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와 관외로 나뉩니다. 다른 지역의 사전투표소를 찾은 경우 관외 투표를 하는 겁니다. 관외 투표자는 투표지 말고도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되는데 기표 후 투표지를 봉투에 넣고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투표소 안에서의 촬영은 절대 금지입니다. 아내하고 얘기했을 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본투표 때 이번에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마음이 너무 투표가 이제 시작된다고 하니까 너무 빨리 찍고 싶은 거예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날 제가 일이 있어서 미리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 투표하는 권리를 꼭 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날 전국의 사전 투표율은 오후 2시를 기준으로 12.3%로 앞선 대선과 비교해 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율은 36.9%로 이번 선거에서 이를 뛰어넘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내비쳤습니다. 첫째는 지금 소상공인이 너무 힘드니까 경제를 살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내란 종식기를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어린이집 보내려고 하는데 이 순서가 안 되고 대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어린이집 목포에서 차 태워서 시간제 보육 좀 멀리 가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이나 아니면 뭐 어린이집에 대한 뭐 지원 같은 거 좀 늘어나면 좋겠어요. 사전투표는 30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투표함은 우편투표함과 함께 CCTV가 설치된 보관 장소로 옮겨져 본 선거일까지 24시간 모니터링됩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관내와 관외로 구분해 1시간 단위로 추가 공개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안내와 진행, 운영 지원 등 다양한 현장에서 역할을 맡아 영화제의 원활한 운영을 이끌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경영지원실, 홍보실, 프로그램실 등 총 7개 부서 13개 부문이며 만 18세 이상 내국인과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마감은 6월 29일까지며 서류와 면접 전형, 교육 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부산국제영화제 자원봉사자 모집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남구는 오는 6월 7일 평화공원과 이기대 큰고개 쉼터에서 제21회 유엔 남구 반딧불이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날 평화공원에서는 오후 1시부터 개막 퍼레이드 등 무대 공연이 열리고 반딧불이 글짓기, 그림대회, 탄소제로 놀이터 등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저녁 7시 30분에는 이기대 큰고개 쉼터에서 버스킹 공연과 반딧불이 탐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반딧불이 탐방은 6월 5일과 6일에도 저녁 8시부터 별도 사전 접수 없이 운영됩니다. 2025년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대학으로 부산에서는 경성대와 부산외대 단독 모델과 국립한국해양대 통합 모델 등 3곳이 예비 지정에 선정됐습니다. 경성대는 미디어, 영화, 엔터테인먼트, 마이스, 예술 중심의 융합 캠퍼스로 전환하는 대학 혁신을, 부산외대는 외국어 교육 체계를 표준화하는 글로벌 대학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립한국해양대는 국립목포해양대와 손잡고 초광역 통합 모델로 특성화하겠다며 지원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인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대학들의 본지정 평가는 오는 9월 종료됩니다. 곧 찜통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더워지기 전에 막바지 봄나들이 어떠신가요? 부산 기장 좌광천 지방정원이 장미 향기로 물들었습니다.
지금부터 10월 중순까지 활짝 핀 장미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장미의 계절, 시민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부산 장미 명소를 차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형형색색의 장미가 정관 윗골공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붉은빛과 분홍빛, 노란빛, 그리고 순백의 장미까지 3만 주가 넘는 3개 각국의 장미들이 한자리에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장미꽃에 스며든 도심 속 공원에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장미공원을 여유롭게 산책합니다. 입소문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공원을 찾았다는 방문객은 도심 한가운데 핀 아름다운 장미 모습에 연신 셔터를 누릅니다. 작년에도 한 번 왔는데 그때는 많이 피었을 때 왔어요. 근데 질 무렵에 왔는데 또 그렇게도 예쁘더라고요. 올해는 이제 일찍 와봤어요. 우리나라 아니고 다른 나라 온 것 같은 기분, 그런 기분이 들어요. 윗골 공원에서 산책로를 따라 이어진 구목정 공원에도 장미가 절정입니다. 산책로에 펼쳐진 169종 15,000주의 장미들, 곳곳에 장미 전망대와 포토존이 주민들의 발길에 붙듭니다. 구목정 공원 역시 인생참 명소로 알려지면서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윗골 공원은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은은한 조명과 대형 보름달, 초승달 포토존까지 더해지면서 가족 연인 단위 방문객들에게 소중한 기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자강천변에 윗골 공원, 구목정 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장미가 활짝 피어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세계 여러 나라의 장미 약 4만 5천 주가 피어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자강천을 만끽하시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오십시오. 좌강천을 따라 펼쳐진 윗골공원과 구목정 공원, 5월의 햇살 아래 피어난 장미가 도시의 일상에 여유를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